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저번까지 해가지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 건강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근육 풀기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3년 6개월, 약 3년 반 이상 건강 실험을 꾸준히 해오면서, 그러니까 2019년 4월 달부터 2023년 1월 지금까지 계속 건강 실험을 해왔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일 수 있지만은 저는 이거 건강 실험은 2014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근데 2019년에 제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근육 풀기 개념을 설정하고 나서 근육 풀기 개념을 직접 제 건강 문제에 적용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제가 저도 이제 뭐냐면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건강 실험에 적용을 해 보았지만 이게 과연 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에서부터 처음부터 실시를 하는데 제가 제 몸에 있던 각종 건강 문제 14가지에 대해서 모두 근육 풀기 개념을 적용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14가지의 제 몸에 있던 건강 문제가 모두 이 근육 풀기로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저도 놀라운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오늘 근육 풀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2019년 3월 달에 우연히 일본의 니시가와 요이치 외과 의사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종아리 주무르기를 통해서 이 링게르액이 들어가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니시가와 요이치 의사 선생님은 메스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주무르는 주무르기를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종아리만 그러니까 종아리를 주무르는 것만 해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건강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니시가와 요이치 외과 의사 선생님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 왔던 환자가 왔는데 링게를 팔에다 꽂았는데 링게르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종아리를 주물러 줬더니 링게르가 들어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아리와 팔에 꽂은 링게르 주사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설명하기 참 힘든 것일 수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종아리를 풀어주면, 종아리를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좋아져서 주사액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하고 종아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알리고 나서 그렇게 됨으로써 세계의 많은 분들은 이제 종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종아리 근육을 통해서 뭐냐면은 펌프질을 해가지고 정맥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전문 용어로 펌프 운동. 자, 정맥이 이제 종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근육이 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게
눌러줘야 발 아래쪽에 있는 혈액이 위로 용이하게 올라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인간이 사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종아리를 가지고 있다. 어떠한 동물도 종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종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인 종아리를 가지게 됐느냐? 그거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혈액이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냥 이게 중력에 의해서 올라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육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맥이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한테만 모든 동물 중에 오로지 사람한테만 있는 종아리 이 근육을 잘 관리해서 혈액순환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니시가와 요이치 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종아리를 주물러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분들이 종아리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운동법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까치발 운동. 그래서 뭐냐면은 까치발을 이렇게 발을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 까치발 운동을 하면은 종아리 근육이 발달돼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종아리의 그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제 종아리가 단단히 뭉쳐 있고, 그리고 옛날에 한 30대에 그 축구를 하면은 열심히 그 축구를 하고 나면은 왼쪽 종아리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면서 퍼렇게 멍이 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때인가는 뭐냐면은 2017년인가 제가 가만히 누워있는데도 종아리에 그 쥐가 나가지고 종아리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종아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종아리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경험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래서 나도 종아리에 뭔가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지하고 나서, 그러면 이 종아리를 풀어주는 방법이 이 니시가와 요이치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종아리를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손으로 풀어봤어요. 열심히 풀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왼쪽 다리 종아리와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눌러가면서 풀어주는데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을 거듭했는데, 누운 상태에서 뭐냐면은 왼쪽 무릎뼈 위에 오른쪽 종아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누르면은 중력에서 눌리기도 하고, 더위다가 힘까지 주면 오른쪽 다리에 그 힘을 주면서 누르면은 효과적으로 종아리 근육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아리를 풀 때 빠르게 문질러서 푸는 그 방법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한 부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눌러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부위가 풀리고 나면은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또 풀어주고, 옆으로 풀어줘서 그런 식으로 왼쪽 종아리와 오른쪽 종아리를 다 풀어주는데 약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풀어줬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종아리 근육이 뭉칩니다. 바로 뭉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풀어주고 그 다음날 또 풀어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 3개월쯤 되니까 양쪽 종아리가 약간 말랑말랑한 근육 상태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종아리가 또 이렇게 우리 걷고 그러면 또 뭉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또 다시 종아리를 이렇게 눌러가서 누운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풀어져요. 근데 처음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걷고 움직이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다시 단단하게 뭉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볼 때서 죽는 순간까지는 종아리 근육이 뭉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일반 근육 푸는 것은 제가 그런 식으로 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을 완전히 오른쪽 종아리를 이렇게 눌러가서 왼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계속 누르면서 푸는데 마지막 단계에 종아리 뼈와 오른쪽 종아리 뼈와 뭐냐면 왼쪽 무릎뼈가 이렇게 맞닿을 쯤 되면은 제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과 더불어서 이마에 땀이 나고 심호흡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뭔가 풀리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근육 풀 때는 이렇게까지 뭐 이마에 땀이 나고 심호흡이 생기지 않았는데 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마에 땀이 나고 심호흡이 생기고 통증이 이렇게 심한가? 이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 근육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거 뭔가 있는데, 종아리에 뭔가 이동하는 혈관이 뭔가 풀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혈관에 뭔가 혈관 근육이 풀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의문이 들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혈관은 과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검색을 꾸준히 해보고 확인해 봤더니 현대의 과학적으로 혈관 근육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사진 이렇게 찍힌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그거이 뭐냐면 혈관이 외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중막이 근육으로 있다는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뇌불수근이라는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육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고 자율신경에서만 통제를 받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보니까 동맥이 정맥보다 압력을 받기 때문에 더 두껍고 그 근육이 어떤 때는 뭐냐면 뭉치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뭉치고 붓고 뭉치고 단단해지면은 어떻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용이하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축구를 하다가 실핏줄 터지고 그러한 그 경험을 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마구 달리고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보니까 혈액의 공급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 혈액이 빠르게 움직이다가 실핏줄이 터져버린,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터진 것 같아요. 실핏줄이 터지고 그래서 퍼렇게 멍이 들고 그러한 증상이 나왔던 것이 종아리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쥐가 나고 그런 것도 거기에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일명하여 이제 그 이후로 이거는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한번 설정해 봤어요. 근육풀기인데 근육이 풀어지는데 일반 근육이 풀어지는 것과 혈관 근육이 풀어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시가와 요이치 의과 의사는 뭐냐면은 일반 근육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아리를 주물러라 그러면은 종아리가 풀어지니까 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알았던 것은 뭐냐면은 일반 근육도 있지만 혈관 근육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게 깜짝 놀란 일이지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마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은 혈관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혈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연히 발견하게 됐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육풀기라는 개념을 만들고 과연 이 근육풀기라는 것이 종아리에만 혈관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퍼져 있죠. 온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어떻게 하면 혈관의 근육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는 제 건강 문제가 있는 부위마다 모두 다 제가 그거를 갖다가 혈관 근육 풀기, 그러니까 일반 근육은 푸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다가 혈관 근육까지 풀어준다고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림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경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저희 몸에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적용을 해봤습니다. 2019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3년 1월 달까지 약 3년 반 이상을 건강 실험을 꾸준히 실시해 왔는데, 그래서 14가지의 건강 실험을 했는데 모두 다 아주 놀라운, 그리고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건강이 무척 좋아졌어요. 뭐냐면 수족이 차가웠던 냉증 현상이 있었는데 수족이 따뜻해졌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따뜻해지죠. 그 다음에 머리 위쪽에서 있는 각종 건강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이 있는데 목 위쪽에 있는 머리가 있고 손에 있는 손 끝이 뭐냐면 각각 끝이죠. 손, 발, 머리는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멀리 있고 혈액이 잘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가 되면 될수록 혈액이 잘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오목이 있지 않느냐, 오목. 그래서 이 목은 머리목의 목이고, 그 다음에 팔목이 2개가 있고, 발목 2개가 있고, 그래서 이 팔목 2개와 발목 2개와 머리목까지 하면은 5개의 목이 되니까 이 오목이 아니냐. 그래서 오목을 잘 풀어주고, 오목을 건너뛴 그 끝부분까지 혈액이 잘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건강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가정하에서 제 몸에 있는 특히 발, 손, 머리 이쪽 부분은 좀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나이가 올해로 만 60이니까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아마 20대, 30대는 이런 건강 실험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건강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의 나이쯤 되면은 이제 각종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제 몸에 각종 건강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건강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든 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건강 실험을, 이러한 건강 실험을 할 수 있는 과제가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뭐냐면 노화가 돼서 각종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그 건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육 풀기 건강법을 여기저기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척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건강 문제 14개를 다 했는데, 그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아리 근육을 풀고 나서 뭐냐면 종아리 근육을 푸니까 다리 아래쪽으로 혈액이 잘 공급이 되겠지, 전달이 잘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종아리는 해결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발 뒤꿈치 각질이 두껍게 겨울철마다 쌓이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양말이 거칠거칠하니까 양말 뒤꿈치가 이게 구멍이 납니다. 이게 걸어 다니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발 뒤꿈치 각질이 있어서 문제가, 건강 문제, 1호가 이제 그겁니다. 1호. 그래서, 그럼 발 뒤꿈치 각질 문제를, 건강 문제를,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해서 이게 과연 될 건지 안 될 건지 잘 모르지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발목, 십자인대라든지 발목 주위의 근육을 다 풀어주고 혈관 근육까지 다 풀어주니까, 겨울철에 2018년 겨울과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뭐냐면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결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러면 왜 각질이 생기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각질이 생기는 이유는 발 뒤꿈치에 있는 각 세포들이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겨울철이 되면 추우니까 그 세포들이 추우니까 피부 세포들이 추우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껍게 각질을 쌓고 그렇게 하면은 외부에서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세포들은 발 뒤꿈치 각 세포들은 따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각질을 필요 위해서 쌓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발 뒤꿈치의 각 세포들은 지금 필요 위해서 각질을 쌓았는데 간혹 보면은 제가 이제 뭐냐면 케이블 TV나 이런 데 보면은 각질 제거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발라서도 하는 게 있고 깎아내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발 뒤꿈치의 세포들이 지금 추워서 필요 위해서 각질을 쌓았는데 그거를 사람이 일부러 그거를 보기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깎아내버린다고 하면은 발 뒤꿈치의 각 세포들은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발 뒤꿈치 각질에 혈액을 잘 공급해서 발 뒤꿈치 세포들이 뭐냐면 에너지 생산을 열 에너지도 생산하고 에너지를 생산을 잘 해가지고 열을 발산함으로써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각질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인데 뭐 좀 제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 뒤꿈치 각질은 발 뒤꿈치 각 세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 굉장히 처절한 몸부림의 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각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각질을 쌓았는데 사람들은 보기 싫다고 그래서 그거를 깎아내버리고 뭐냐면은 막 약을 발라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발 뒤꿈치의 각질의 세포들은 입장 바꿔놓고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제 발 뒤꿈치 각질 건강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고 나서 이거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래 그거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근육풀기 건강법을 적용하고 나서 설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건강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새끼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있었어요. 무좀. 그래서 이 무좀을 그러면 한번 이 근육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한번 없애보는 그 시도를 한번 해보자. 과연 이게 없어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발등 위에 있는 근육풀기 일반 근육을 풀고 그 다음에 발등에 있는 각 혈관 근육까지 모두 풀어줌으로써 새끼 발가락 사이에 있는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끔 모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근육풀기를 다 하고 났더니 새끼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이 거기에 있는 무좀이 말끔하게 사라지고 막이 깨끗하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까지 뭐냐면은 발 씻는 게 찢어져 갈라져 있기 때문에 무좀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발 씻기가 물에 닿으면 쎄럽고 그랬기 때문에 발 씻는 것이 굉장히 씻기가 싫고 그리고 이제 무좀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겨우 뭐냐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금 2023년까지 뭐냐면 무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풀기를 통했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뭐냐면은 무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무좀이 사라진 것은 뭘로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무좀이 사라진 것은 왜 사라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백혈구가 잘 가서 세균들을 죽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함으로써 물론 혈관 근육도 풀어지지만 림프관도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림프관이 풀어지면서 림프액 순환이 잘 되니까 거기에 자,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없어진 것은 그 발가락 사이에 있는 노폐물이 그 림프액 순환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제거되었기 때문에 뭐냐면은 세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먹이가 사라지면은 먹이가 사라져서 세균이 살기 어렵고 또 혈액 순환이 잘 돼서 혈액이 공급하는 백혈구에 의해서 혹시라도 있던 세균마저도 죽여버리기 때문에 무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 무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혈액순환, 근육 풀기를 잘 해주면은 무좀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저 두 번째의 건강 실험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저 첫 번째 각질 건강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무좀 제거도 성공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실제로 근데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의 성공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은 이 근육 풀기 건강법을 좀 더 다른 데로 확대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손톱 윗살 벌어짐 건강 문제가 있었거든요. 손톱 윗살 벌어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은 그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잘 모르겠는데 손톱 윗살이 벌어지면은 손톱 윗살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세라고 아프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2019년 10월 달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보면 손톱 윗살 윗부분이 새카맣게 죽은 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은 피가 몰려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 끝에 각질이 10군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끝에 있는 각질을 제거해 줬더니 여기에 손톱 위쪽에 있던 이렇게 죽은 피가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고 나서, 이 손이 그동안에 차가웠던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차가웠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 다음에 손톱 윗살 벌어진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른손에 손바닥을 보니까 각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각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질을 해결하려고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하는데 일반 근육을 풀어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혈관 근육이 풀어줄 때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혈관 근육까지 풀어주고 일반 근육까지 풀어주고 났더니 여기에도 각질이 없어지고 그래서 손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발이 따뜻해졌고 손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족 냉증을 해결한 게 되는 겁니다. 수족 냉증.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근육 풀기를 통해서 손발의 건강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좀 더 도전적으로 목 위쪽에 있는 머리 쪽에 있는 건강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른쪽 편두통이 있었어요. 다섯 번째, 오른쪽 편두통. 그래서 오른쪽 편두통이 올 때마다 저는 무슨 일을 했냐면 개보린이라든지 이 두통약을 먹고
그걸 극복해 왔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이제 뭐냐면은 오른쪽 편두통이 와가지고 편두통이 왔을 때 눌러보니까 오른쪽 머리 뒤쪽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있는데 부어 있고, 그래서 만져보니까 부어 있고, 그래서 세게 눌렀더니 진액이 빠져나옵니다. 진액이 빠져나오고 계속 눌러서 그 풀어줬더니 편두통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편두통이 올 때만 그래서 또 다시 그 눌러서 풀어주고 여러 번 했는데 그 이후로는 편두통이 더 이상 오질 않습니다. 편두통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어요. 자, 5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그거를 풀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도전적으로 어떤 쪽에 이제 얼굴 쪽으로 이제 한번 해보게 됐죠. 얼굴 쪽으로. 자, 얼굴 쪽으로 그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오른쪽 눈 편두통이 올 때 오른쪽 편두통이 올 때마다 오른쪽 눈 알 쪽에 안압이 생기는 거예요. 안압이. 자, 그러면 이 안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육 풀기, 혈관 근육 풀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눌러봤더니 이마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봤더니 이렇게 해서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을 풀어주면서 내려오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이쪽 눈 사이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고, 이쪽으로 혈관이 내려와가지고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풀어줘서 눈 알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근육 풀기를 했어요. 했더니 안압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안압 문제가 깨끗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6번째 건강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육 풀기, 혈관 근육, 특히 혈관 근육 풀기입니다. 자, 6번째를 하고 나서 7번째에 어느 날 보니까 2019년 가을쯤 됐나요? 그래서 왼쪽에 여기에 눈밑 처짐이 이렇게 생기고 눈떨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근육 풀기를 해서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그래서 눌러서 봤더니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뭉쳐 있고, 그 다음에 혈관 근육이 또 이렇게 누르니까 아프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눈밑 처짐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7번째. 자, 그걸 하고 났더니 8번째 여기 오른쪽 여기 위치에 뾰루지가 생기는 겁니다. 뾰루지가. 그래서 뾰루지가 생긴 아래쪽을 이게 눌러서 했더니 아래쪽에 혈관이 있는데 혈관이 무척 아프고 그랬습니다. 혈관을 풀어줬죠. 그래서 풀어줬더니 뾰루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더 이상 뾰루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음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의욕적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째는 뭐냐면 귀 쪽에 오른쪽 귀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중이염이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 귀 구멍이 작아가지고 귀지가 빠져나오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 귀를 눌러봤더니 이 오른쪽 귀 여기 귓바퀴 있는 여기가 단단해져 있어요. 단단해. 그래서 이걸 세게 눌러서 풀어줬더니 말랑말랑해지고 뭐냐면은 그 귓구멍이 넓어지고 귀지도 잘 빠져나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귀 옆을 지나는 혈관 근육들을 다 풀어줘서 이 말랑말랑 해줬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래서 귀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뭐냐면은 귀의 오른쪽 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구멍이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제 몰랐을 때는 이게 왜 중이염이 생긴지 몰랐는데 결국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긴 게 아니냐. 아까 발의 무좀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오른쪽 귀에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림프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노폐물이 없고, 그 다음에 설령 세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무좀처럼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백혈구 가서 그 세균을 죽여버리니까 그 중이염 세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귀의 문제도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두고 봐야 되죠. 시간 두고 보고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저는 예측은 해봅니다. 더 이상 여기에 귀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 앞으로도 귀가 안 들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귀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각종 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근육풀기 건강법을 적용해 보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어요. 자, 9번째 하고 자, 10번째 제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10번째 도전은 뭐냐면 입 쪽에 있는 치아에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자, 치아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가 아프고 그 다음에 잇몸이 붓고 잇몸에 고름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면 치족으로 내려가고 그렇다 보면 이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치족으로 쌓아서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어금니가 두 개가 빠졌어요. 왜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2021년에 빠져서 2020년 작년에 뭐냐면은 하나당 210만 원씩 해서 420만 원 주고 임플란트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이 어금니가 빠진다. 2017년에 뭔가 좀 고민하는 일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치과에 가봤더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하느냐. 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긴 상태는 치족으로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지 고름이 생기고 치족으로 내려가는 다음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는 소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에 있는 그래서 보니까 왼쪽에 여기에 보면은 이쪽으로 주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대뼈 아래쪽으로 주름이 깊게 이렇게 패여 있었어요. 그래서 위 어금니 쪽으로 잇몸 쪽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주름도 있고 여기 주름이 있고 오른쪽에는 없는데 왼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금니 위 잇몸 쪽으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잇몸이 붓고 치족으로 고름이 생기고 치족으로 내려가서 결국에 어금니가 뭐냐면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다 지나간 이야기죠.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저는 건강 실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입 주위에 있는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일반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 근육까지 다 풀고 나니까 작년 2022년에는 이도 아프지 않고 뭐냐면 잇몸도 붓지 않고 고름도 생기지 않고 치족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22년에 제가 이런 실험도 해봤습니다. 하루에 이도 안 닦아보고 하루에 한 번도 닦아보고 식후 2시간 후에 닦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해봤는데 이가 아프다든지 잇몸이 붓는다든지 치족으로 내려간다든지 뭐 고름이 생긴다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0. 근데 그 전에는 2019년 그 전에는 뭐냐면은 이를 식후에 3분 이내 빠르게 닦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잇몸이 붓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잇몸이 붓고 치아가 아프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혈액순환이 잘 안 이루어진다. 잇몸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건강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에 치아에 관계된 것도 결국에 잇몸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주위에, 입 주위에 있는 혈관 근육들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해서 해봤는데 제가 그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쪽으로 뭐냐면은 경동맥에서 올라가 가지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양 입꽃 끝으로 해 가지고 이 혈관이 가서 이렇게 광대뼈 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서 양 코 옆으로 해서 양 미간 사이를 통해서 이렇게 혈관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얼굴 중앙 쪽으로 흐르는 혈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옆으로 해가지고 양 코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혈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입, 코, 눈 세 개의 우리의 기관이 여기에 그 혈액 공급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소중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여기 광대뼈 쪽에 팔자주름이 깊게 패이고 한 90 넘어가면은 이쪽 입꼬리 여기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팔자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이 팔자주름이 깊게 생기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주름이 생긴다는 것을 원리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저는 치아에 있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0번째죠. 자, 11번째는 뭐 어떤 건강 문제가 있었느냐면 11번째는 제가 어느 날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오른팔이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오른팔이 올리는데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오십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가 20년 전에도 한번 생겨가지고 제가 그 정형외과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정형외과에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더니 팔이 안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결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프더라도 자꾸 사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프더라도 자꾸 움직여서 극복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때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2019년에, 2020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근육 풀기를 여기에 있는 어깨에 있는 근육 풀기를 하고 이 혈관 근육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했더니 좀 더 빠르게 뭐냐면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1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 팔 올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11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했고 12번째 건강 문제는 뭐냐면 양미간 사이에 이 왼쪽 여기에 주름이 있고 오른쪽은 약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주름이 있었어요. 주름이 있어서 이 주름 건강 문제를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이 가정을 하고 건강 실험을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 풀기를 실시해 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근육 풀기를 이게 해보는데 이 그 주름에 있는 근육 풀기를 해보는데 보니까 처음에 만져봤더니 뭐냐면은 뼈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진짜 뼈가 있나? 뼈 사이로 이렇게 그 사이로 혈관이 이제 흐르는데 그 혈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세게 누르는데 이 처음에는 딱딱한 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풀어지니까 근육이었던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지금 이제 눌러보면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 뼈 같은 그 근육이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뭐냐면 혈관도 말랑말랑해졌고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 주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름이라는 것은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서 뼈처럼 단단하게 뭉쳐진 게 있고 그 사이로 혈관이 단단해져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그래서 근육 풀기를 잘 해주면은 뭐냐면 일반 근육도 풀어주고 혈관 근육까지 잘 풀어준다고 하면은 이런 주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양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저는 그 일종의 그러한 그 얼굴에 있는 주름 제거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어. 그래가지고 오른쪽 이마에 있는 여기에 주름이 생겼는데 나이가 드니까 생기는데 그거를 주름 아래쪽을 눌러봤더니 뭐냐면 주름이 혈관이 아프고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근육도 풀어지고 혈관 근육도 풀어지니까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이마에 있는 근육,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근육 주름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주름이 있었고 이 광대뼈 쪽으로 내려오는 주름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주름 문제도 제가 이렇게 근육 풀기를 통해서 했더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주름의 그 주름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근육도 풀어줌으로써 근육을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 있는 90세 넘으면 아래쪽에 생기는 팔자주름 문제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굴의 주름 제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냐면은 2022년 작년 가을에 보니까 콧물이 나고 코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눌러봤더니 코에 근육이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 근육까지 다 풀어줬더니 콧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간질한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13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14번째 건강 문제는 여러분하고 계속 10월 달부터 이야기해 오지만 왼쪽 이마에 있던 켈로이드가 생긴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양미간사의 주름을 없애다가 이 주름을 없애려고 근육 풀기를 하다가 여기에 뾰루지가 생기고 그 뾰루지가 터지면서 여기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난 사이로 뭐냐면은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켈로이드로 발전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켈로이드가 10월 달에 생긴 켈로이드를 없애기 위해서 10월, 11월 달, 12월 달 2달 동안 계속 근육 풀기를 통해서 없애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켈로이드가 커지고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15일부로 모든 근육 풀기를 중단하고 피부 세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관찰해 봤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켈로이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고 14번째 건강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 14번째 건강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부도 근육 풀기를 지나치게 하면은 과유불급이다.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근육 풀기를 해야지 피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근육 풀기를 해서 붓고 이렇게 켈로이드가 생기고 이렇다고 하면은 피부로서는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적절한 선에서 뭐냐면은 근육 풀기를 해야지 지나치게 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육 풀기를 할 때 과유불급을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근육 풀기도 좋은데 피부 세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근육 풀기를 해야지 피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것을 14번째 건강 실험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14번째의 건강 문제까지 저는 모두 해결하고 나서 어쨌든 저는 무척 건강해졌습니다. 행복한 일이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발 뒤꿈치 각질에서부터 무좀, 손톱 윗살 벌어짐, 그 다음에 오른쪽 손바닥 각질, 뭐냐면은 편두통, 안압, 눈밑 처짐 현상, 귀 문제, 그 다음에 치아 문제, 그 다음에 뾰루지 문제, 오십견 문제, 그 다음에 오른 코의 간지럼 문제, 그 다음에 켈로이드 문제, 이와 같이 14개의 건강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서 저는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고 더 이상 건강 실험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태죠.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몸에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근육 풀기 건강법을 한번 적용해 보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놀라운 결과들을 모두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근육풀기 건강법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근육풀기 건강법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근육풀기 건강법을 저 몸에서 있는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른 분들의 건강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근육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근육풀기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